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세계 골칫거리 제거에 투입된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한국이 중국 킬러라고 불리는 이유.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FA-50P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양산한 고등훈련기 P-50의 파생형인 FA-50의 필리핀 수출용 형제 모델로 현재 공군도 FA-50을 60여 대 운용 중입니다. 지난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남중국해 휘서남초 인근에 정박 중인 220여 척의 중국 선박의 즉각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해당 지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 데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군용기를 매일 보내 주권 순찰을 하고 있으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 어선이 위협을 한다면 폭격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2척도 도입하여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한국제 무기들이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들은 지난 7일부터 시위를 하듯 떼지어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아주 징그럽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나 대만과 맺은 협정, 기타 모든 것과 관련해 중국이 책임을 지고 규칙을 따르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도 중국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 선박들은 단순한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정체는 순수한 어선이 아닌 군사 조직입니다. 이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병된 중군사 조직인 해상민병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군 등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 수단으로 해상민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상민병은 평시에는 어업과 운수업 등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동원되는 조직이었지만 최근에는 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장비를 제공받아 사실상의 군사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해상민병에 가입하는 선주와 어업회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해상민병 병력 규모는 최소 30만 명 이상, 소속 선박은 20만 척 이상이라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이러한 해상민병은 18에서 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민병이지 하는 짓을 보면 그냥 해적입니다. 이들 해적단은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광동의 차오저우 지방군구는 해상민병대의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자국 군대에 자신이 없으며 민간인까지 강제로 끌어다 쓸까요? 지난 2015년 10월 미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세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CBL이 이내로 진입해 초계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어선단 수백 척이 달라붙어 압박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미 이지스함은 중국 선박들이 외형상으로는 평범한 어선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를 중국이 노린 것이죠. 지난해 5월엔 남중국해에서 비행하던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중국 어선들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호주 해군 헬기는 다국적 해상 훈련을 위해 남중국해 공해상을 비행하다 여러 척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부인하면 뭐다? 팩트다. 호주 군당국은 자체 조사 후 중국 해상 민병대의 소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미국 항공기가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조종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방법만 봐도 비겁하고 치사한 게 딱 봐도 중국 짓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과격행위 배후에도 중국 해상 민병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7일 인천시 소청도 남서쪽 7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톤급 고속단정 한 척을 100톤급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고속단정에는 정장 혼자 타고 있었고 나머지 해경특수기동대원 8명은 이미 다른 중국 어선에 올라 조타실 철문 앞에서 중국 선원들과 대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정은 고속단정이 전복되는 순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다른 고속단정에 구조되었지만 하마터면 중국 어선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수십 척이 몰려와 우리 해경의 다른 고속단정을 위협했고 해경은 사고 방지를 위해 중국 어선에 승선해 있던 대원 8명을 해경 경비함으로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어선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중국 해군으로 간주해 강력한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위협하면 침몰시키고 들이받으면 포격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들어오자마자 격침시켜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경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이들 중국 어선들은 연안궤를 쓰거나 진영을 형성해 집단 저항하는 등 지휘 선박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등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행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발포하세요. 미 해군이 제3의 중국 해군이라고 부르며 체계화된 군사 조직을 갖춘 해상민병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해상민병대에 의한 적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자 미군 수뇌부도 해상민병대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경이나 해상민병대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차후에 해상민병에 의한 지역안보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장한 해상민병을 정규군으로 간주하고 미 해군이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일대의 해상민병 활동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최근 친미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는 필리핀 보란듯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선박 충돌, 침몰 사고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국제법과 인류 보편적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세계 각국이 반중국 전선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상식 이하의 도발 행각을 이어나가는 중국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필리핀의 FA-52 기왕에 나간 김에 중국 어선에 융단 폭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인 FA-50은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산 A사 레이더의 통합과 기존 F404 엔진을 신형 F414 엔진으로 교체, 그리고 BVR 가시거리박, 무장 추가 등 정밀 폭격을 위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장착, 마지막으로 연료 탱크 확장 또는 공급 급유, 장치 통합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F-50의 원형인 고등훈련기 T-50 자체가 미국의 F-22나 F-35 등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비록 경전투기이지만 디지털 항법 장치 등 모든 장비들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체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어떤 전투기 못지않은 성능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은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 버전으로 개량하고 사거리를 늘려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해공을 개발한 LIG 넥스1에서 표적 탐색기 등 미국제를 능가하는 핵심 기술을 다 개발해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개량만 하면 되는 수준인 것으로 국산 개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F404 엔진을 개량해서 구조는 더 간단해지면서도 육체 역학적 설계 개선과 단결정 팬블레이드 적용으로 내구성이 더 향상됐으면서도 추진력이 약 30% 강해진 F414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어 교체가 유력합니다. 핵심 부품인 단결정 팬블레이드도 한국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우리가 자체 개발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KF-X에도 F414 엔진이 쌍발 장착되어 공군 전투기 엔진 투갑으로 인한 유지 보수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KF-X 개발과 함께 국산 A사 레이더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FA-50의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의 A사 레이더 통합이 이루어지며 우리 경전투기가 주변국의 정규 전투기를 앞설 만큼의 전투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FA-50 기체가 애초에 작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 면적이 적어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A-50이 적기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표면 흡수체 기술 스텔스 메타코팅을 도입하면 중국 젠20을 상대하는데 KF-X가 아니라 FA-50이면 대응 가능할 수준으로 도약합니다. 연구진들은 스텔스 메타코팅에 대한 XKU 밴드 대역 반사파 측정 결과 무려 -40.7 대역폭 수치, 즉 레이더 반사파가 10,000분의 1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FA-50이 가성비 끝판왕 타이틀의 세계적 명품 전투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보에 있어 중립은 없습니다. 상대가 위협을 가한다면 보다 더한 맞대응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상대가 민간인이라서, 어민이라서, 보기에 평범한 어선이라서 추후에 생길 여파가 두려워서 우리 바다를 선뜻 내어준다며 이는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며 이에 마음껏 적들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손으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이에도 격침, 눈에도 격침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